척추의 균형을 바로잡아 줬더니 척추의 질환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척추하고 이 건강하고는 뭐 요즘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서 어긋나면 결국은 병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성에서 벌어지면 척추에는 척추의 본성이 있어요. 척추의 본성은 뭘까요? 균형이에요, 균형. 서로 이렇게 균형을 쫙 삐뚤어지면 병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추 측만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척추에 병이 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척추에서 신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경 이름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 척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장기로 들어가요. 척추를 교정하지 않고 정상으로 만들어갖고 장기의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잎사귀만 치료하는 거예요. 병의 잎사귀만 치료하는 거잖아요. 줄기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척추는 줄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는 아니지만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온다? 거기서 자율신경이 나온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신경은 결국은 또 사지로도 전체적으로 다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이 근래에 발견한 거 몇 년 안 됐는데 자연건강법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요. 이 자연법의 원칙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2015년인가 16년인가 하여튼 놀라운 자연치유건강법이 독일에서 하나가 이렇게 발표가 돼요.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아 줬더니 척추의 질환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이 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오장부의 장기까지도 척추를 바로잡았더니 치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치유건강법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의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척추 어떻게 곱게 만들어야 될지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일단 또 치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하여튼 척추를 균형 잡아주는 방법이 이게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척추의 균형 잡는데 지금까지는 척추의 균형 잡는 치료법을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수라고 해서 이렇게 막 척추를 어떻게 해봐요. 카이오프라틱이라고 얘기하죠. 척추를 균형 잡았어요. 괜찮아요. 한의학에서는 추나락에서 또 척추를 교정하는 이런 왜? 척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장육부 치료할 때도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치료법들을 의학적으로는 접근했어요. 이게 바디로만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근본보다는 줄기 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요 발표 나고 나서부터 한 7년간에 걸쳐서 병원 안에서 또 이 방법을 한번 계속해서 써보면서 임상을 하면서 축적하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환자들한테 가르쳐주고 의료도 써먹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일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요.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요 자연건강법의 가장 기본은 아까 이제 본성으로부터 벌어지면 병이 온다는 거하고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우리 몸이 걸으면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걸으면 모든 병은 좋아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걸으면 좋아지게 돼 있다. 여러분 맨발 걷기에서 좋아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걸으면 좋아지게끔. 그런데 왜 걸었는데 안 좋아지느냐? 이 문제가 척추하고 관련이 있어요. 걸으면 척추도 회복되고 바로 잡아주고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척추에서 걸었는데도 척추가 안 좋아지고 걸었는데도 질병이 안 좋아지는지 이 이유를 알면은 여러분들 척추를 바로 세우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 발가락을 한번 쳐다보세요.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걸으려면 발가락을 쓰셔야 되잖아요. 발가락이요 삐뚤어졌어요. 발가락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걸은다고 생각. 삐뚤어진 발을 걷는다고 생각. 결국은 그렇게 걸으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척추가. 발가락을 바로 잡아주고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여러분 걸어보세요. 제가 이 임상 직접 하는 거고요. 7년 동안 제가 이것을 지금도 뭐 연구하고 거의 70% 이상이 좋아집니다. 난치병의 70%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만성 무릎관절염 포함해서 척추에 가는 모든 질환, 척추 관련된 질환 다 발가락의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가락을 한번 쳐다보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발가락이. 이때하고 비교를 딱 해보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모양이. 물론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할 때 힘의 상태도 어느 정도 균형이 무너졌는지를 보는 걸로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모양입니다. 발가락은 어린아이 때의 그 발가락 모양하고 자기의 발가락 모양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시면 바로 진단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 발가락 같이 이렇게 조금 벌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발가락을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요. 무슨 어떻게 걸어요? 이거 아장아장 걷는다고 그러나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불균형스럽게 건다는 거예요. 1살, 2살 어린아이가 막 넘어지는 아이보다도 더 불균형스럽게 걷고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교정해 주면 돼요. 누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조금 도와준다면 가족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가락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은요, 일단은 생활 속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걸었어요. 걸으면 다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걸었어요. 맨발을 걷든지 뭐 운동화를 걷든지 이렇게 걸었잖아요. 걸었더니 걷고 나서 막 되게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들 삐뚤어졌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정상인 사람은요, 걷잖아요. 30분 걷잖아요. 30분 동안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된 거예요.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30분을 더 걷고 싶어요. 그렇게 돼야만 걷기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특히 암을 비롯한 난치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보 걷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만보를 걷고 나와서 피곤하고 힘든 것을 당연시 여겨요. 마음의 충족감, 마음의 허기는 조금 채울 수 있지만은 몸의 허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충분히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밸런스 있는, 균형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발가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균형을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 발가락이 고장났구나 알아차리시고 빨리 교정을 하셔라. 그래야만이 척추가 바로 서고 여러분들 건강이 되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발가락의 문제가 척추를 병들게 한다, 쉬게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걸으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원래부터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아기 발가락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발가락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여러분 발가락이 이렇게 왜 돼 있는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바꾸셔도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왜 아이의 원래 상태가 본성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뭐가 방해해서, 어떤 것이 방해해서 내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신발 모양 그대로입니다. 신발 모양이에요. 발가락에 여러분 자유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넓고 길고 높은 그런 신발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딱 맞는 운동화 신으시고 다시 또 걷기를 열심히 하신다면 살짝 바꿔보세요. 아마 걷는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척추를 우리가 바라보는 발가락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척추가 발라져야만, 발가락이 발라져야 척추가 발라지고 척추가 발라야 장기가 튼튼해진다. 이런 의학적인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체험하고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자연치유건강법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뿐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삶의 긴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신명나게 사시면 돼요. 신명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자연치유건강법 그 하나의 여행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건강법으로 여러분들의 함께 같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